공베리 신부님을 말씀드리면, 공베리 신부님의 생애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태어나셨는데, 남부에서 당신께서 깜블레제 마을에서 당신이 태어나셨어요. 스페인 국경과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1000km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있고, 프랑스 신부님은 공베리 신부님은 1875년도에 태어나셨는데, 당신은 1789년도에 산업혁명이 프랑스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있던 그 당시에 이미 천주교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에 태어나셔서 당신의 그 부모님 조세프 공베르, 그 다음에 어머니는 라 공베르, 어머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머니와에서 19남매를 두셨다고 합니다. 19남매 중에서 9명만 살아남았고, 그 중에서 4명은 사제가 되었고, 3명은 수도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은 거기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했고, 동생과 함께 줄리안 공베르와 함께 1900년 6월 24일 날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8월 달에 조선을 향해 출발했고,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0월 9일 날 부산에 도착했고, 안성에는 10월 19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착해서 안성성당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9년 정도 있다가 그 안폭고등학교를 설립하신 거죠. 그래서 1900년서부터 1909년까지 10년까지의 과정은 그냥 일제가 한국을 이렇게 점령하기 위한, 합방하기 위한 준비 작업.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군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주둔해 있었고,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양성과 안성 일대에서는 의병 활동도 같이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이에 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나라가 일본군이 주둔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침탈이 하고 있자, 마을 유지들이, 민족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유지들이 민족 정신이 담긴 학교를 세우면은 우리 자녀들을 성당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나도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학자금과 학교에 필요한, 설립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학교하면서 신부님이 안성성당에 약 30년 정도 근무하셨는데, 그 관할구역은 안성도 관할구역이었고, 그 다음에 진천이라든가 죽산이라든가, 또 하나는 저쪽에 평택까지, 팽성까지, 그리고 공세리 일대 곳까지, 그리고 천안까지 관할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관할구역이 많고, 첫 번째로 당신이 분할한 성당은 그 평택성당이에요. 그래서 1928년도에 처음으로 평택성당을 분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폭고등학교는 그러면 이 일대에서 많은 학생들이 온 곳이고, 또한 여러 지역에서 안폭학교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안성성당뿐만 아니라 이 일대는 안폭고등학교를 만들어 주시고 설립해 주신 어머니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한편으로 어머니신 분이라고, 안폭을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드리는 마음으로 미사 때나 기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함께 성당을 1922년도에 지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계시는 동안에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사회복지, 사회사업에 기여했던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안성 지역의 대표로서 우리 공베르 신부님이 그 상을 받으셨다고, 교육 사업으로 공부를 받으셨다고.
한편으로 지금은 안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안성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큰 안성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근데 그 규모를 따지면은 그 평택에 극장이 하나 있을 때 안성에는 극장이 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성에는 극장이 하나밖에 없고 평택에는 극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셨다는 것은 놀랍고, 그리고 32년도에 서울신학교 가서 교수 신부로서 사제 양성에 전념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 거기서 또 깔매 수녀원의 지도 신부나 수도원의 성사 신부로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1900 이제 6월 24일 날이 50주년 되는 금경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한편으로 세례제요한 대축일이기도 한데, 그때 그 대축일이면서도 당신이 서품 50주년 기념 금경축 행사 미사를 마치고 6.25 전쟁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전쟁 소식을 듣자 한쪽에서는 피난 가야 된다, 한쪽에는 남아야 된다. 근데 선교사로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깔매 수녀원 지하에서 지내면서까지 그 당신 자리 지켰고, 그러다가 1950년 7월 15일 날 체포되어서 평양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는 뭐 트럭으로도 가고, 그리고 중강진 부분에서부터는 걸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다시피 해서, 이때 이미 75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많이 연로한 나이시죠. 그래서 이때 함께 끌려가면서 그때 고통 상황들은 여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고 중강진에서 당신이 순교하셨는데, 순교하실 때 그 과정을 동생 신부님이신 줄리안 신부님이 그 기록으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줄리안 신부님이 공베르 신부님께 향해서 했던 말, 형님은 가야 할 길 다 달렸고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 쉬신 일만 남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래서 거기서 박해 중에 끌려가면서 박해 중에서 이렇게 당신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종으로 돼 있는데, 선종이 아니라 선종을 넘어서 순교로 되고, 지금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근현대의 하느님의 종으로서 시복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신부님도 그 다음날 돌아가셔서 똑같이 하느님의 종으로서 함께 나누고 있고, 이 고향 분들과 우리 안성성당을 중심으로 연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버학교도 줄리안 신부님과 공베르 신부님 모두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의 공베르 신부님의 모습, 동생 줄리안 신부님의 모습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래요. 공베르 신부님에 대해서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인답게 사셨던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베르 신부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중에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